안녕하세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저는 윌비스에서 조경직을 강의하고 있는 이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윌비스에서는 2020년 12월에 조경직 강의를 시작해서 지난 5월에 강좌를 마무리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은 윌비스에서의 첫 강좌 매출 그래프입니다. 21년도 대비 강좌에 이어 22년도 조경직 대비 강좌는 9월에 개강 예정입니다. 9월 개강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으로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아마 22년도 조경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강사와 교재를 두고 심사숙고하며 열심히 알아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조경직 강의를 하는 학원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무엇을요? 나와 강사의 강의 및 공부 성향이 잘 맞는지, 즉 내 공부 성향, 즉 공부 스타일과 내 공부 니즈가 잘 맞는지, 그리고 교재 또한 공무원 시험에 적합하게 집필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조경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전에 간단히 조경직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알아보셨겠지만 조경직 공무원의 응시 자격의 경우, 그죠? 먼저 지역 공무원인 경우는 그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지역이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또 지역 제한에서 또 제외가 된다는 거. 그리고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됐죠. 바로 능력 검정 시험을 통해서 대체가 된다는 거. 자,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9급은 만 18세 이상, 그리고 7급은 20세 이상일 경우 학력과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뿐만 아니라 가산점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기능사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5%의 가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일 첫 번째 기출문제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첫 번째 형태, 즉 표면적인 변화로는 관연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조경학이라고 해서 20문항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20문항 안에 조경사, 조경일반, 그죠? 조경계획, 그죠? 설계, 그리고 시공, 관리, 생태 조경까지 이 모든 과목들이 이 20문항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20년도 이후에 조경직 시험이 개편이 되면서 문제 수량이 더 많아졌죠. 자, 어떻게 개편이 됐냐?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 20문항과 그리고 조경학 20문항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기본 베이스는요, 여러분, 조경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과목별로 이제 어느 정도 깊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자,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출제 및 그 범위, 범주가 기존에 비해서 2020년도 이후에는 확대가 됐어요.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 조경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서양 조경사에서는 주로 영국 조경가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라면 이랬었던 것이 어때요? 확대되고 확장이 됐죠. 기존의 영국 조경가에서 중국 조경에서도 나오고 일본 조경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영국 조경뿐만 아니라 프랑스 조경, 그죠? 다양하게 범주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형평성을 위해서 이제 변별력이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준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관연도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되게 깊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20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문 분야에서 깊게 들어갔죠. 그래서 생뚱맞은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조경 계획 및 법규, 기준에 대한 영역들이 확대가 됐어요. 문항수가 많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교재로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번 21년 7월에 출간된 2차 개정판 교재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위스토리 교재로 할 텐데 여러분 꼭 신간 교재를 준비를 안 하셔도 되세요. 구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업로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꼭 제 교재로만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교재가 맞으시는 분들은 그 교재로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조경학에 대한, 그죠? 조경에 대한 기본서는 맥락이 다 그죠? 같기 때문에 교재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지필 기준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필 기준은요, 이 조경학 그 이론 맥락을 기본으로 잡고, 그리고 조경직 공무원 출제 경향에 맞게 집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조경 계획, 그리고 조경 설계, 특히 법규 기준 등이 상당히 분야가 많아지고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조경사, 조경학 과목 그 출제 범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연계가 돼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확장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 하지만 과년도처럼 2019년도 이전처럼 생뚱맞은 문제는 없다라는 거.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교재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교재 같은 경우는, 이윤주 조경직 같은 경우는 그 조경직 기본서가 요약 정리된 교재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고, 그죠? 설명식, 소개형 강의 위주로 하는데, 주로 저는 개념과 원리 이해를 위한 소개형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과 원리에 대한 필기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자, 공부 방법 같이 연계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조경학은요, 기본 맥락을 잡으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본 맥락에 대해서는 제가 조경일반에서 그죠? 맥락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챕터에서 챕터로 넘어갈 때마다 제가 맥락을 또 한 번씩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과목별 또는 영역별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경사면 조경사, 그죠? 조경계획 및 설계는 또 설계. 각 챕터별마다 영역별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접근 방식하고 제가 같이 연계를 해서 잡아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먼저 첫 번째는 이 다른 기술직 전공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경학에서는 용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개념 위주의 설명, 정리와, 그리고 챕터가 끝날 때마다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얘를 다시 피드백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강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돼야 될 것인가? 이전에는 21년도 강의에서는 1과목부터, 즉 첫 번째 과목부터 끝 과목까지 기본학 강좌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과목별 문제풀이를 해드렸는데, 2022년도 대비 강좌에서는 챕터별로 나눴어요. 즉 독립적으로 강좌를 구성을 했습니다. 4파트로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조경학 파트. 그래서 조경학이 아마 조경일반, 그리고 이제 조경사로 나눠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조경계획 및 설계. 바로 이제 이 파트가 조경계획, 그리고 이제 법규 기준, 그죠? 그리고 이제 설계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설계 기준은 여러분 조경 설계 기준 들어보셨죠?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조경 식재 및 시공,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파트가 바로 조경 관리 생태계 파트인데, 그래서 이 4가지 강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한꺼번에 다 들으실 수 있는 패키지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챕터별 기본학 강의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챕터가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연습 문제를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조경계획 및 법규 기준이 상당히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이 조경계획 법규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문제화해서 문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즘은 이 조경 이론을 몰라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강의를 들을까? 조경의 흐름, 맥락을 잡고 그 조경의 흐름과 맥락을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목적으로 문제 접근 방식을 배우고 페이스 관리를 위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